보통 ETF 매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왠지 유행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매수하다 보면요. ETF가 몽땅 다 있습니다. 주식계의 다이소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막 100개, 200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최초 매수할 때 일단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설정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곤의 연금수업 콘센 김봉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5년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도대체 어떻게 리밸런싱을 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통 이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사실 데이터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리밸런싱 할 수 있는지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초로 설정한 투자 비중들을 다시 원래대로 비중으로 바꾸거나 혹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특정 비중으로 바꾸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는 계속적으로 유지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특정 종목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한 포트폴리오들 한 1년 중에 한 번은 꼭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익이 났을 때는 대부분 리밸런싱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이 손실이 나게 되면 또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1년 전에 이제 내렸던 그러한 의사결정들이 사실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투자를 뭐 한 달만 하고 1년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정하시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이러한 행위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유일하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리밸런싱이다라는 점 참고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보시게 되면 최초로 설정한 자산군, 현금성, 미국 주식,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가정을 하고요. 최초 매수 비중은 현금성 자산의 20%, 미국 주식의 20%,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의 자금을 60% 반영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요, 각각의 투자 비중들이 계속적으로 다 변하기 때문에 1년 뒤에 예시로 현금성 자산은 최초 20% 비중인데 15%로 줄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현금성 자산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수익률이 아니라 비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줄었다라는 것은 다른 자산군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20에서 30% 수익률이 아니라 비중입니다. 비중이 10% 늘어났고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는 60% 최초 비중에서 한 마이너스 5% 정도 비중이 줄어든 이러한 형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비중을 살펴봤더니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 포트폴리오 조정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매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중이 낮아진 자산군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이러한 형태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은 자 20% 비중에서 30%로 올랐으니까 수익이 상당 부분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된 부분의 한 10% 정도는 비중을 축소를 시키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현금성 자산의 5% 비중 줄어든 거 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안에도 물론 다양한 자산군이 설정되어 있겠으나 일단 기본적인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5% 비중 정도만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유입해서 설정한 포트폴리오 기준대로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설정된 비중들을 다시 원래대로 전환하는 걸 리밸런싱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1년에 한 번쯤은 꼭 리밸런싱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짤 때 우리가 뭐 수익성보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 분배율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현재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 분배율 이상의 목표 분배율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이제 정보들을 수집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각각의 종목들이 있죠. 종목.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들의 매수 금액이 얼마인지를 일단은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수한 거는 뭐 매입 금액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시점, 리밸런싱을 하는 시점. 예를 들어서 1년 전 2024년 1월 달에 주식을 사서 2025년 1월 달에 리밸런싱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각각 종목의 평가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매수했을 때 매수 금액과 평가 금액들만
쭉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합계만 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에 1,000만 원, 미국 주식에 3,000만 원,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자금을 매수했다라고 가정하면 1년 있다 평가 금액이 1,200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으로 변경됐다라고 가정하면 이때 평가 금액은 1억 2,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무려 2,200만 원이 상승하게 된 건데 이때 포트폴리오 조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수익 많이 난 그 미국 주식에서 한 10.98% 정도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성 자산 0.16% 매수,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의 0.82%를 매수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 다시 리밸런싱 재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계산하는 게 상당히 좀 귀찮기 때문에 엑셀 자료 통해서 어떻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참고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 자료를 보시게 되면 보유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종목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뭐 추가 매수, 투자 시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쪽에 투자 시점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각 종목별로 매입 금액들을 쭉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는 이제 제가 ETF로 활용하고 있는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매입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전체 매수 금액은 5,547만 원 정도를 매수한 형태고 각각의 투자 비중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뭐 10%, 20%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투자 비중이 9.01, 2.40, 0.61 다양하게 이렇게 편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계산할 때는 최종 합이 100%가 되어져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가 시점, 뭐 1년이 됐던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평가 시점의 평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 평가 금액이라고 하는 건 현재 나의 주식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목의 이 가격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평가 손익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비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 1번의 경우는 최초 비중이 9.01%였는데 자, 얘가 1년 동안에 쭉 한번 봤더니 비중이 얼마로 줄었어요? 8.93%로 줄었습니다. 근데 비중은 줄었는데 수익률은 또 0.14%로 조금 더 늘어났다. 그래서 수익률과 비중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수익률이 플러스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은 낮아질 수도 있고 되려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리밸런싱은 그냥 여러분들의 최초 투자 시점의 매입 금액과 평가 시점의 평가 금액만 입력하시게 되면 최초 비중과 그리고 현재의 비중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밸런싱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리밸런싱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비중을 뭐 바꾸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비중대로 바꾸셔도 되고 계속적으로 나는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유지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여기 리밸런싱 비중은 임의로 설정된 값들이 있기 때문에 최초 설정한 비중으로 그냥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값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종목은 뭐 9.01, 2번 종목은 2.4%, 3번 종목은 0.61%, 뭐 4번 종목은 9%, 5번 종목은 31.81%, 그 다음에 6번 종목은 9.28%, 그 다음에 7번 종목은 17.99%, 그 다음에 8번 종목은 7.21 이렇게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종목은 1.83, 그 다음에 10번 종목은 1.66, 그 다음에 11번 종목은 7.21. 자, 이렇게 최초 비중대로 리밸런싱 비중을 맞추게 되면요. 뭐가 바뀌냐면 리밸런싱 금액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거고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만큼은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 자, 종목 4번의 경우는 이익이 많이 나서 93만 2천 원어치 매도를 하고요. 자, 그리고 6번 종목의 경우도 39만 6천 원어치 매도. 그리고 9번 종목의 경우도 94,115원을 매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번 종목에 47,000원, 2번 종목에 57,000원, 3번 종목에 33,000원, 4번 종목에는 23만원, 5번 종목에는 13만원, 6번 종목에는 42,000원, 그 다음에 10번 종목에는 82만원, 그 다음에 11번 종목에는 48,000원어치 뭐 하면 될까요? 옆에 보면 또 친절하게 매수 매도 다 떠 있잖아요. 이런 시그널들만 보고 한번 싹 이렇게 리밸런싱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좀 만들기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더라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제가 현재 고민해 있습니다. 이 공유를 해드릴지 말지 살짝 고민해 있기 때문에 댓글 반응을 보고 공유를 해드릴지 말지 여부를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댓글창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또 고민하다가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 그대로 공유해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이렇게 주시면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리밸런싱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이 번거로움이 있고요. 사실 과거에 이제 수업하면서 엑셀 데이터 정말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저도 안 한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꼭 리밸런싱을 해서 여러분들 리밸런싱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도 꼭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밸런싱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은요, 사실 매수할 그 단계부터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통 ETF 매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왠지 유행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매수하다 보면요, ETF가 몽땅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주식계의 다이소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막 100개, 200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최초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수를 할 때는요, 그때 상황보다는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일단 내보내고 새로운 종목들을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리밸런싱, 그 포트폴리오 종목을 수정해 주셔야지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것저것 사다 보면 사실 투자 비중이 막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리밸런싱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익이 많이 나면 기분 좋은 마음에 팔아서 다른 종목들 사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지만 항상 보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매수할 때 일단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설정해 놓으시고요. 그랬을 때 리밸런싱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 것이지 안 그렇게 되면 사실 리밸런싱이 이익을 확정짓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설정할 때 나는 현금성 자산의 20%, 미국 주식의 20%, 월배당 ETF의 포트폴리오 60%에서 각각의 매수 금액들을 이렇게 예시로 설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 리밸런싱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사실 안 하고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익을 확정짓지 않는 그 순간에는 사실 표면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고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됐었을 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복리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리밸런싱 과정들은 어떤 부분, 일정 부분 이익을 실현하고 계속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연금을 5년, 10년, 20년 그리고 수령하는 기간 중에도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일정 기간에 반드시 리밸런싱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평생 가는 영은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